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 throw me in the family. Credit cards and the scammers, hitting the licks in the band. Legacies. 외쳤어. 저런 놈들 시들치고 싶다면 네 지능에 문제 있는 거야. 저런 놈들 아직도 원한다면 제발 런던 북한으로 가. 아무리 보수로 물타기를 해도 가릴 수 없는 게 있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야. 좌파들의 세계는 원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으니 말야. 기밀성을 추종하는 운동권, 지들도 똑같은 권력으로 기쁨조를 대기시켜. 내 추악함은 노란 리본 촛불 그리고 민주화, 이 세 가지면 다 가려지니까. 저런 놈들 지들치고 싶다면 네 지능에 문제 있는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에서 한 2시간 넘게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번 3월 24일 날 반미 집회하는 친구들이 안 나와요? 뭐 수정하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저 여기서 하시는가? 아, 수정했지. 안 나올 리가 있나? 반미 집회하는 친구들이 잠깐만. 반미 집회하는 친구들이 완전히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저한테 카톡으로 쏴주십시오. 그래.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지금 얘들의 전략 전술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개헌을 막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이 반미 집회를 하면서 사람을 왕창 끌어모아가지고 전국에서 다 끌어모아요. 다 끌어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또 언론 공작을 하는 거죠. 야! 이 개헌을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또 그런 막 반미 집회를 막 전국에서 다 끌어모으는 거죠. 어디는 3만 명, 지금 10만 명. 약간 수가 좀 들쑥날쑥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개헌 그것도 틀어막아야 되고 반중 집회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고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박살 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악을 쓰고 하는 겁니다. 막말 악을 쓰고. 안 그렇습니까, 박사님?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걔들도 뭐 악을 쓰고 하는 거고 우리도 악을 쓰고 하는 거고. 네가 뒤지나 우리가 뒤지나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먼저 가는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죽나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듦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하는 겁니다. 쏘셨어요? 아니, 아직 못 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이거 끝까지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영상을 잘라가지고 많이 좀 퍼뜨려 주십시오. 우리 영상이 잘 안 퍼지고 하니까 최대한 잘라서 많이 좀 퍼뜨려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박사님 지금 오늘 하실 이야기는 뭐가 있습니까? 24일 2시에 세종문화회관 옆에 세종로공원에서 반중 집회하니까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만 명 온대. 완전 개판 될 거야, 애들. 완전 속된 말로 최후의 모든 걸 다 짜가지고 지금 나오거든. 옥돌목 전투가 되는 거죠. 예. 거기서 우리가 한가운데 쑥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념 전쟁도 해야 되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밥도 있을 거야, 아직. 아, 그런가요? 오늘 아침부터 밥도 안 먹었는데, 힘들어. 응?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쏟아내드리는 겁니다. 개헌도 막아야 되고, 또 북한을 치고 위로 올라가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수가 했던 거는 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저쪽에서 공격을 던지면은, 공세적으로 나오면 수세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방어만 했다고. 말 그대로 보수만 그냥 지키기만 했다. 공격을 안 했다고요, 공격을.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방송한 거는 이 개헌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방어하면서 반중 집회를 하는 거는 치고 올라가는 거죠. 아니, 우리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자빨들이 아니면 미친 듯이 이제 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 너 깝치면은 미국한테 이렇게 뒤진다 하는 거를 그럼요. 우리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오늘 아까 미국의 그런 무서운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저기 보고 뭐 저 미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커버하는가 이런 것도 보고 뭐 했습니다. 위쪽에. 어디가? 이거? 아무튼 우리도 막 악을 쓰고 하는 겁니다. 악을 쓰고 여러분들 악을 쓰고 보시고 악을 쓰고 전파 잘라가지고 전파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보시는데 사실 어마어마하게 기를 쓰다 보니까 박사님도 머리가 다 이거 아주 검은기가 다 빠지는 거예요. 점점 노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아니 8개월 전에는 박사님이 전화했게 좀 애땠다고 지금 팍싹 사은 거 아닙니까? 네. 기를 많이 써서 그래요. 기를 많이 써가지고 가시죠. 신음소리 한번 듣고 가죠.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얘기했으니까 통과하고 세계 뉴스부터 봐요. 천공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어디에 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한국도 후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 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 범위 안에. 어디에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천국을 통제한 자가 있다면 그 전에는 알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린 몰라요? 천공은 왜 떨어지면 해킹당해서 떨어지는 겁니까? 제가 일본만의 그 천공에서 라퓨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도 몰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꾸 생각하는 게, 뭐, 파란 집에 자꾸, 하늘에서 지팡이 자꾸 떨어지고 하는 자꾸. 청와대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원래 그 신의 지팡이라고, 네. 그거 원래 그 본따다가 짝퉁 만들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이거 신의 지팡이가 우르르 떨어지는 건데. 하늘에서. 응? 이게 뭐 소진돼서 없어질 거라는데, 예. 그 신의 지팡이가 미국에 만든 게, 그게 저 대기권 밖에서 떨어질 때, 대기권에서 타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텅스타인. 예. 떨어져갖고 펑 터지잖아. 예. 그건 이 인공위성에 실린 그 신의 지팡이들은 예. 공중에서 다 공중분해 돼버릴까? 그럼 뭐, 파란 집이 하나 떨어지고, 뭐, 여의도 국회의사당 하나 떨어지고, 뭐, 여의도 당사에 하나 떨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면 핵폭탄급이라고. 위험하다고. 그리고 이게 SBS 뉴스예요. 항모업체 상륙함 두척 투입, 추진 전략무기 빠진 한미훈련. 마치 약해진 것처럼. 이거 보세요. 대부분 비공개로 훈련이 진행될 터여서. 그건 당연히 비공개예요. 왠지 아세요? 코리아 패싱이거든. 그치. 우리한테는 안 가르쳐줘. 이거 비공개야. 한미연합훈련 체감도는 역대 최약으로. 그거는 한미 경우예요. 미일은 최강이에요. 똑바로 알고 있어요. 똑바로. 이거 SBS 이거 노조들이 장악했죠? 이따위 식으로 가짜 기사 쓴다는 거야. 이따위 식으로. 응? 아니, 그 웃기는 게요. 그 상륙함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보여드렸죠? 해병대가 전략기동부대라고, 전략무기라고, 걔들은 몸이 병기에 몸이. 아니, 아까 상륙함이 무슨 항공모함 같잖아. 그런 게 두척 오는 거라니까. 그거 말고 병원선이 또 따라와, 병원선이. 응. 이거 보세요, 여기. 외국 신문. 4월 1일. 만우절이잖아요. 혹시 거짓말 아닐까? 근데, 이때, 매시브 조인트 밀리터리 드릴. 매시브. 거대한 합동 훈련 드릴. 훈련이 있을 거잖아요. 뭔 개소리 하려는 거야, 도대체. 얘들은 이런 기사 도대체 어디서 보고 베껴 쓰는 거야? 민주당 애들은 지금 당장 민노총 산하에 이 언론 노조들 다 가짜 뉴스로 잡아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이거 가짜 뉴스잖아. 그래. 네. 이 짓 하고 다닌다고요, 지금. 그리고 외견 리더십시 군사행동 나서야 된다. 라는 게 미 공화당 지지의 70%잖아. 미국은 지금 명분 쌓고 있어요. 그죠. 착각하지 말아요. 미국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어. 우리나라에서도 다 그때 미국 가 있을 때 뭐 트럼프가 5월 달에 김정은 만난다니까 뭐 보수단체에서도 뭐 트럼프가 배신했다는데 뭐 온갖 소리가 다 나서 내가 아유 제발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다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좀. 뉴스를 또 고정으로 듣나 도대체 왜 이래?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보려니까 흐름이 뭐야 지금.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대북 제재를 강화시켰고 지금 뭐 물고문 하는 놈 집어넣고 뭐 폼페오 그 CIA 국장을 이제 국무장관 안 치고 점점 군부 출신들을 안 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지금 정책이 뭐예요? 전쟁 쪽으로 가고 있다니까. 아직 전쟁은 일어난 게 아니지만 그래서 명분 쌓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도 무서워서 지금 숨죽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트럼프가 5월달에 만나 있다는 거는 트럼프가 지금 이 협상에서 져갖고 지금 밀려서 만나는 게 아니라 5월달에 네가 얼마큼 성의를 보였는지 한번 보겠어 이거거든요. 아 시체를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실제로 만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뭐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자꾸 근데 좌파들은 그런다 치더라도 왜 우파 방송까지 그런 헛소리 하냐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난 이런 걸 보면은 이 너무 국제 정세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도 국제 정세 몰라. 자 지도를 봐야 돼요. 여기에 그 상륙함 두 척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항공모함 같은 상륙함. 그러면은 그 진짜 항공모함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미국 항공모함들. 우리나라에 3척, 4척씩 왔던 애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뭐 한 척은 저 다낭에 베트남 다낭에 들어가 있고 여기 와 있죠. 여기. 나머지 어디인지 모르죠. 뭐. 다 이 남중국해 일대 있어요. 물론 여기 중동 일대까지. 그러니까 스케일 쪼잔하다는 게 한국 사람들은 뭐 5월달에 뭐 트럼프가 김정은 만난다니까 그거 갖고 뭐 와 절망하질 않나. 상륙함 2척밖에 안 한다고 좌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나. 우파들은 그랬다고 뭐 미국이 배신했다고 헛소리 하잖아. 이런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은 패권 국가라니까. 미국은 세계 지도를 보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지금 핵심 포인트가 어디예요? 지금 미국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를 봐야 돼. 한국, 남중국해, 파키스탄,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 5포인트라고. 미국은 이 5포인트를 지금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도 태평양 방어선이야. 5군데서 전쟁하는 거네. 나도 가능하죠. 가능해. 미국은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이 포인트를 하면서 지금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어떻게 배치하나를 움직이면서 그 과정 속에서 2척 들어온 거라고. 그리고 늘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북한 때문에 싸우나?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까놓고 얘기하면은 제1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중국을 까부술 준비가 안 되면은 북한은 망하지 않는다예요. 왜? 북한을 까 죽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면 그때 거추장스러운 북한이 제거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북한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자꾸 이게 좌파파들 스케일 작게 여기서 미국의 정책이 모든 게 결정된다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만 어디 있어? 여기 와 있죠, 여기.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여기에요. 왜? 인도 태평양 방어를 위해서 그 중간 연결고리인 동남아시아를 장악해야만 중국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자산을 여기다 보냈잖아요. 미국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라니까, 미국은. 뭐 햇소리 하지 말라요, 좀. 아니,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에 와 있는 공군기만 해도 북한은 10번 이상 갈아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지금 중국을 완전 전방위전 포위 작전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그 와중에 깍두기로 스키다시 북한까지 같이 때려잡으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라고 내가 자꾸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도 보면은 영어 신문 번역해서 올리는 사람들 보면은 헛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전략은 알고 하는 거예요. 햇소리 하지 말라요. 자, 그래서 왔잖아요. 육군 사단까지.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한국에서 전략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의 기조는 무조건 북한을 조져버리겠다예요. 그리고 이제 푸틴이 나오는데, 야, 이제 푸틴이 빨리 이제 미국하고 쇼부로 봐야 됩니다. 푸틴 이제 잘해야 돼. 지금 푸틴이 이제 한 번 더 승리를 했는데, 이번 승리 때 이게 지지율이 70%예요. 요거를 지금 현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숫자도 사실은 조작이라 그러더라고. 이 어저께도 우리 봤잖아요, 지금. 제 친구 봤죠? 그런 애들 많아, 제 주변에. 그래가지고, 계기면은 그런 애들이 와서, 제거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70%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저 70%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반대하는 새끼를 가가지고 두들겨 패고, 해서 투표에 찬성 던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70%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 때는 90% 이상이 나왔거든. 푸틴의 이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뭐냐, 여기서 이제 푸틴의 그
앞으로 이제 프로파간다 정책에서 잘 되려면 서커스단. 서커스단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3S 정책이에요. 스포츠, 섹스, 스크린. 예. 러시아들 이상하게 서커스를 좋아하더라고. 별론데. 그러니까 서커스단. 이게 일종의 뭐냐면 이게 서커스단이 뭐냐면 그 우리나라처럼 문바 부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크림반도 아까 했죠. 여기 예. 우크라이나 문제. 그 다음에 알렉세이 니발리라고 이번에 선거에 못 나왔어요. 결국 뭐 선거법으로 걸어서. 그 다음에 청년층. 얘네들이 앞으로 푸틴이 계속 통치가 가능하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불안전 요소라는 거예요. 예. 청년층이 이반을 하고 있다고. 지금 푸틴은 뭘 본따려고 그러냐면 시진핑 본따서 종신 대통령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영국에서 여러 명 죽었죠. 그래서 이제 독극물 사건 때문에 러시아 외교관 추방시키면서 영국하고 미국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예. 이거 진짜 염두에 두세요. 좀 이따 나오는데. 영국과 러시아가 안 좋아졌다. 네.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최근에 러시아에서 말레이기 격추로 비난받던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자살했대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때 그 말레이 그 러시아가 러시아를 쓰는데 러시아 군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레이 그 비행기 한 대 격추시키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관련자가 이번에 자살했어요. 자살시킨 겁니까? 우리 자연사지 일단. 예. 자연사였는데 자연사한 나이가 29살. 예. 충분히 자살할 만한. 충분히 고령화됐죠. 이 정도면 늙어서 죽을 만한 나이예요. 어쨌든 29살에 이렇게 자택에서 숨진 데 발견됐대요. 권총 한 자루가 있었고 그가 자살한 걸로 보인대요. 아무런 뭐 흔적도 없다. 이런 유라시아에 대해 연락이 일어나 연락이. 이거 딱 앞뒤 딱 보면 아 얘는 그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자 이건 뭐냐? 이 여기 뉴스에 나오는 이 말레이기 격추 사건 때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었어요. 우리 그때 아저씨. 제가 하도 돈을 후하게 줬더니 아저씨가 기분이 째져가지고 자기 집에서 저녁 식사를 초대했을 때예요. 이때 제가 갔을 때 텔레비를 봤는데 이때 뭐를 했느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브라질이었던 것 같아. 브라질에서 다보스인가 무슨 환경 교토 프로토콜 포럼인가 뭔가가 있었어요. 그때 푸틴이 연설을 하더라고. 그래서 푸틴 연설한 걸 쫙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러시아 말을 조금 알아듣거든. 근데 푸틴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더라고. 뭐라고요? 공공방송국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하더라고. 뭐라고요? 그걸 내가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래. 나도 말하면 안 되고. 그래? 나도 말하면 안 되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저랑 같이 왔던 분한테 그랬어요. 푸틴 저 얘기하면 죽어요.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길래 인터넷 방송이 됐던 뭐가 됐던 그냥 비공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비공개 강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공개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 카메라 꺼놓고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얘기해서는 안 될 말들을 푸틴이 너무 많이 했다. 저렇게 하면 푸틴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막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뭐 달러 갖다 판다 그런 된 겁니까? 아이 그런 거 아니죠.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불문율이라는 게 있다. 국제관계에서. 그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것도 장장 30분인가 가까이.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말레이기 추락 사건이 난 거예요. 그때 그 우리 아저씨가 대접했을 때 음식. 홈메이드. 손수 아저씨가 만들어준 음식. 이거 먹으면서 텔레비 보다가 한 건데 바로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추락했죠. 이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추락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서 30분 뒤에 푸틴 전용기가 지나갑니다. 30분 뒤에. 근데 잘 보세요. 똑같네. 되게 비슷하죠. 제가 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날 말레이기가 추락했어요. 그 얘기하고 다음날. 그래갖고 그때도 그 사람이 막, 김 박사님,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이제 말레이기 추락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했더니,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추락했어요. 아마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푸틴 비행기가 지나가기 30분 전에 출발했던 말레이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경고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경고라고 봐요. 실수했을 리 없어. 왜? 어차피 이거 하늘 나는 비행기를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이건 레이더로 보고 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건 경고라고 보는 거예요. 야, 입 조심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어쨌든 진짜로 사고가 났었어. 그래서 그때도 막 내가 이미 김스테르다무스의 명성이 이미 이때 때부터 있었다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보세요. 정말 똑같죠? 똑같네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뭔데 왜? 아, 그건 제가 왜 자꾸 난 카메라를 날 죽이려고 자꾸요. 난 얘기 안 해. 절대 방송 카메라 앞에서 얘기 안 해. 근데 그런 게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뭐냐, 이게 러시아에서도 이제 반러적 성향 가진 애들이 막 여기 비판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뭐냐, 2000년, 지금 2010, 이건 17년 통계로 봐야죠. 스탈라라는 건 말이 지금 현재라는 소리예요. 예. 러시아가 서기 2000년과 2017년 무엇이 달라졌나 해서 쭉 나오는 건데, 예. 슈콜라, 이거는 초등학교예요. 예. 초등학교가 2000년에는 68,100개가 있었는데 2017년에는 41,100개로 줄었어요.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인구가 얼마 줄었다는 겁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2017년이라고 했지. 2017년 한 해 동안 러시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한국 한 1,000만 사라졌다는 겁니다. 1,000만이 전쟁 당했는데 1,000만이 훅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와. 지금 보니까 1억 4,600만인가 돼 있던데. 그건 1,400만인가? 10% 죽었대니까. 한 1,400만 사라졌. 어쨌든 얼추에 1,000만이라 퉁쳐서. 또 보세요. 발니츠 병원이에요. 1,700개의 병원이 5,400개로 줄었어요. 인력이 없다는 거야. 인력이. 병원이 잘 사셨네. 병원을 운영할 인력이 없는 거야. 예. 그리고 이게 뭐였더라 까먹었다. 이게 뭐냐면은 거기 건물이 오래돼서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 건물의 그 면적이에요. 우리 평당 몇 평 있잖아요. 거의 끄바르 하여튼 평방미터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늘은 거예요. 다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거 밀리언 나라도 이게 뭐냐, 이거 그 100만 장자의 숫자. 2000년도에는 없었다가 2017년 되니까 102명으로 늘었대요. 빈익빈 부익비가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까먹었다, 이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공무원 숫자예요. 공무원 숫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요. 문재인 대통령 보는 거 같잖아요. 우리나라가 똑같네. 우리나라 공무원만 늘고 있잖아요. 공무원 늘리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런 상황에 좀 처해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망하겠네요. 그렇죠. 당장 망하진 않죠. 러시아가 2000년에서 지금 2018년, 18년이 지나서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된 거예요. 일단 미국의 특기는 말려 죽이는 거라니까. 미국 애들이 황태를 좋아하나 봐. 이게 말려 죽이는 걸 좋아해. 이게 훅 죽이진 않아요. 반미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뭐냐? 이 사진인데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타이가 살림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뭐냐면 중국 애들이 판매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아니, 중국 애들이 어떻게 이런 나무를 판매하냐는 거예요. 중국에 나무가 어디 있어 그런 거예요. 이 나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어디서요? 시베리아에서. 중국 애들이 러시아에 가서 시베리아의 그 지방 관료들 있잖아요. 걔네 뇌물을 먹이고서 시베리아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이렇게 파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이 여기 보면 유럽이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그러니까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 다 러시아로부터 살림을 목재를 수입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재를 알고 보면 다 러시아산이야. 돌겠네, 러시아가. 물론 부정부패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인구 감소 때문에도 할 수 있는 인구가 없어. 이 정도로 러시아가 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계 제일의 영토를 가지고 러시아 같은 나라는 인구도 1억이 넘잖아요. 자원도 있고 기술도 있어요. 옛날에 뭐 2억 한 4, 5천만 했던 것 같은데. 옛날 얘기고. 계속 감소해.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의 나라였는데 그러한 나라조차도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간다는 거예요. 한국 자신 있냐는 거예요. 왕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절대 우리는 개발도상 한국이에요 막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지금? 자기 기자들 다 모아놓고 그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미국한테 안 덤비겠다고 덤빌 이유도 없고 아니 이제 덤볐기 때문에 걔들 끝났어. 이제 패를 못 돌려.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제정신이 하는 거예요. 진짜 죽고 싶어 환장이냐는 거야. 이게 바로 대량 자연사가 가는 길이에요, 진짜 우리나라가. 박사님 그런 이야기하면 그 가짜 뉴스 고발단에서 살해 협박으로 또 고발한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 안 해. 봐, 이 나라가 이거 고사당해 죽는다는 거예요. 18년 뒤에 일어나요. 18년 뒤에 나이가 몇 살이야? 이거 자연사겠네. 진짜 자연사겠네. 18년 뒤면은. 18년 동안 이렇게 됐다니까. 숫자도 18이야. 18. 아니, 쟤들 나라가 크니까 18이고 우리는 뭐 18이면 그냥 끝나겠고. 18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시리아 내전. 시리아 내전 잘 봐야 돼요, 이제. 왜냐? 시리아 내전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네. 자, 시리아 내전이 날 때 당시 이거 보면 이 시간 연대 순으로 내가 쭉 써놨는데 예. 2011년 4월에 시리아 내전이 처음 일어납니다. 근데 이상한 게 2011년 4월 시리아 내전이 나기 전에 2011년 1월에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예.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혁명이 뭐냐? 무라바크 대통령을 퇴임시킨 혁명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무함마드 무르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예. 아랍 국가에 포위된 나라입니다. 예. 아랍 그 이슬람교 인구가 거의 한 10억이 넘어요. 13억 가까이 돼요. 예. 물론 여기에 13억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 5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숫자에 그냥 자기의 10배가 넘는 숫자의 아랍 국가들이 포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구상으로. 이런 나라가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에서 쳐들어온다 쳐봐요. 군대가. 예. 그럼 이스라엘이 버티겠어? 예. 아, 물론 몇 번 버텼어요. 원래 중동 아랍 이스라엘 전쟁 때 몇 차였죠? 예. 연전연승을 했죠. 물론 그것도 이스라엘 혼자 한 게 아니라 또 외교의 힘이죠. 예. 그게 살아남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진짜 하루하루가 한 번이라도 지면 끝장나는 그죠. 힘겨운 전쟁을 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랬는데 이란하고 시리아의 시아파 이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헤즈볼라, 그 다음 하마스 이런 시아파계 테러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공격을 했다고요. 예. 2011년 7월 혁명 이후 무라바크가 퇴임한 다음에 나왔던 무하마드 무르시는요. 예. 친 헤즈볼라 정권입니다. 음. 그러면 이집트가 뒤쪽에서 그리고 시리아가 북쪽에서 이게 남북으로 공격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야, 망하는 예. 거야.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예. 이러한 상황이어서 아주 일촉즉발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즉 이집트에서 혁명이 나면서 예. 반 이스라엘 정권이 생기자 예. 갑자기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반 이스라엘 국가의 시리아가 예. 여기에 반 이스라엘 국가가 생겼어. 예. 남북으로 짬뽕이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죽을 수도 있어. 예. 여기에서 11월 1일 날 반 이스라엘 정권이 생기자마자 퇴임하고 이렇게 이 상황이 되자마자 예. 4월 달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마사지를 했나 보죠. 예. 마사지.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국정원도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 감시하지 말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예.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돼요? 여기 보면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지금 왕이 되려고 예, 예정된 예. 사람이 이스라엘 전투기를 타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나서 왕자의 난이 시작되죠. 그 존나게 귓방내기 맞고 막 그랬다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살만 그 왕세자가 정식 그 왕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 편이 돼요. 그리고 모하마드 무르무시 쫓겨나고 압둘 파타흐 시시라는 사람이 들어서면서 친이스라엘 국가가 돼요. 예. 친이스라엘. 예. 그리고서 여기만 지금 시리아는 내전 상태예요. 완전 걸레를 만들어 버렸고. 야, 이런 것들을 시간순으로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야, 이거는 마사지다예요. 예. 자연의 섭리네. 신의 섭리인가? 신의 섭리. 와, 어쨌든 이 정도의 공작은 할 줄 알아야 돼.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북한 애들이 가가지고 화학탄 살포하고 있더만요. 뭐, 그 영상 나왔더만요. 임종석도 여기 갔었고. 예. 예,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미쳤냐고. 여기 왜 가냐고. 예. 여기 가서 시리아 대통령을 만나고, 레바논을 만나고, 심지어 아랍에미레이트를 만나는 순간 이거는 바로 반 이스라엘이라니까. 예. 응?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사드 친구들이 한국에 왕창 뭐 들어와 있는 모양이고. 그렇죠. 예. 보세요. 이스라엘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아까 그 시리아 그 폭격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예. 내전 났죠. 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죄다 두들겨 얻어맞고 행방불명되고 난리가 났죠. 예. 그리고 항복했죠. 예. 이집트 지금 이게 무하마드 무르시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사형 선고 받았다고. 아, 간첩죄로 25, 네, 여적죄로. 여적죄로. 예. 예? 잘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이스라엘은 시리아랑 싸우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까 그 터지는 동영상 뭐였어요? 그 뭐 터뜨린 거예요? 그 저기 그 핵시설. 핵시설이죠. 시리아 핵시설. 시리아 핵시설. 예. 핵 무기 개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북한이 시리아랑 왜 손잡았어요, 지금? 핵무기 개발 때문에. 그렇죠. 예. 어? 여기서 동고래가 이루어지면은 그거는 핵 개발 비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죠. 예.
우리나라 임종세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기업은행이 이란에 지금 핵개발 자금 통로로 뭐 활용됐다 뭐 이 뉴스에 났죠. 예. 자금이 확정된 거죠. 예. 자, 어떻게 할 거야? 이스라엘이 이 주변 국가들이 그런 일이 움직일 때 마사지를 해버렸죠. 예. 한반도는 어떨까? 예. 한반도 마사지 안 할까? 예. 왜? 돈줄을 끊어야만 핵개발이 멈춰지는 거거든요. 예. 돈줄이 한국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 한국을 죽여버리겠네. 한국의 금융위기 올까요, 안 올까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추미 아줌마 한국에 금융위기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이것들이 진짜 개념이 없나는 거야, 내가 진짜. 아니, 국제관계가 뭔지 알아? 하는 거예요.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뭐 국무총리하고 뭐 외무부 장관하고 소꿉장난하면서 이런 짓을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니들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내가 조금씩 정보를 공개해 주잖아요. 조금씩. 왜? 애들 쪼꼬 먹지 말라고. 그리고 덫에 걸리라고. 이미 많이 발을 밟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니들 죽었다 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건드렸잖아요. 그러면 국제무역의 모든 결제는 뭐로 합니까? 달러 이제 어떻게 해? 못 쓰겠네. 못 쓰니까 해외 송금 못 한다니까. 해외 송금만 막아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죠. 우리나라 금융 공격이 별거예요. 아니 그 기업은행을 퇴출시켜 버리면 달러 시스템에서. 기업은행 그럼 뭐 중소기업 다 망하는 거지 대한민국에. 망하는 거죠. 대한민국 중소기업 싹 다 망하는 거지. 우리은행은 또 어떨까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다 돈을 찔러준다? 이것들이 진짜 개념을 상실해내 하는 거야 진짜. 저기 아프리카 어디 이디오피아에 돈 찔러주는 건 괜찮아요. 뭐 케냐 이런데 상관없어. 거기 독재자한테 뇌물 주는 건. 여긴 다르다니까. 시리아에 중국 정규군이 1,500명이 또 들어왔잖아요. 시리아 내전을 정리하려고. 시리아 정부군은 누구 편이에요? 이란 편이잖아. 헤즈볼라 하마스와 한 편이에요. 임종세이가 만났던 애들. 그러면 이스라엘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적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왕이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너희 개새끼도 죽었다예요. 우리는 절대 안 할 거야. 막 애원을 하잖아요. 애원한다고 되나? 이게 뭐 죽을 놈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강을 건넜죠. 황천강을 건너셨네. 그렇죠. 중국의 1대1로. 중국의 1대1로가 지나가는 루트가 바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예요. 요 구간, 여기에 누가 삽니까? 여기에. 쿠르드족이 산다고. 쿠르드족이 사는 지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내전이 발생했어요. 터키가 시리아를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막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이 지역에 전쟁이 나는 게 왜 위험하냐. 예전에 다른 동영상에도 보여줬죠.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은 시진핑의 1대1로는 실패한다. 그죠. 왜? 이거 건설하는데 누가 부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부서지는 건 부서지는 거지만 왜 시진핑가 1대1로 지금 목숨을 건지 아십니까? 왜 겁니까? 독자적인 에너지 루트를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중국 내수를 만약에 그러니까 중국을 개발시킨다고 중국 내부를 개발시키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값이 상승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돈이 막 풀리니까. 중국 지금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죠. 그리고 부동산 값 더 올라가도 위험해요. 이미 버블이 많이 꼈거든. 그래서 중국이 옛날 때 하려는 게 뭐냐면 AIIB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동남아시아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실패했죠. 내가 그 실패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중동 개발을 하는데 이 중동 개발을 할 때 여기 고속철도 깔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철강이 필요하겠죠. 그 철강 어디서 오겠어요? 얘네들이 뭐 한국에서 수입하겠어요? 아니면은 저 캐나다산 철강을 쓰겠어요? 중국 거 쓴다고. 중국 거 쓰겠죠. 여기 또 같은 세멘트. 누구 거 쓰겠어요? 중국 거 쓰겠죠. 중국 거 쓴다고. 여기 공사할 때 인부들 누구 쓸까요? 중국에서 쓰겠죠. 그렇죠. 1대1로가 스톱이 되면요. 지금 여기다 세멘트나 철강을 쏟아부으면서 중국 내부의 제조업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거든. 이게 안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지금 GDP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제조업이 작동되는데 이 제조업의 메커니즘은 바로 1대1로 건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내란과 테러리즘 활동이 격화돼서 중동에서 1대1로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되게 되면 중국은 망하는 거예요. 왜? 중국이 돈이 지금 별로 없어요. 중국이 돈이 없음에도 지금 간신히 명령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돈이 움직이면서 유동성 자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돈이 도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테러 때문에 1대1로를 포기하는 순간 자금의 이동성은 사라지면 그때 중국은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한국에서 진짜 통일돼가지고 북한 지역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조선소를 갖다 확 갖다 그냥 뭐 지어버리면 중국 조선소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망하고 조선소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그냥 완전 그냥 갈갈이 찢어지는 거네요. 중국은 아프리카보다 더 못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시리아에다가 1,500명의 중국의 정규군을 보낸 순간 얘네들은 이스라엘의 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에다가 로비하지. 야, 저 새끼들 자금 끊어. 자금 끊는 거 별거 아니야. 달러 끊는 건데. 예. 큰일 났어. 그래서 내가 이제 중국이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바티칸으로 갔죠. 예. 자, 바티칸으로 갔잖아요. 아까 바티칸하고 성직 거래했다고 느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조금 더 정보를 공개하는 거죠. 자, 바티칸을 가는데 바티칸이 옛날 때 내가 어디에 있어요? 바티칸의 수입원이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 뭐 마약하고 커피 뭐. 그렇죠. 우리나라 커피 붐이 분대에는 좌파들의 활동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개나 소나 사방에 우리가 커피 쫙 깔렸죠. 예. 그 커피 카톨릭 자금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카톨릭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 애들이 비트코인을 현금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바티칸하고 손을 잘못되는 거예요. 예. 바티칸의 수입원은 어디 있어요? 아까 커피랑 마약이 됐죠?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커피나 마약의 최고의 소비 시장이 어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그거 소비하는 나라. 미국이죠. 당연히 미국이죠. 예. 자, 바티칸이 미국의 반대편에 섰네. 자, 그럼 이제 트럼프는 뭐 하면 돼요? 장벽을 세워야겠는데. 잘하시는데?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멕시코 장벽을 세워야겠구나. 그렇죠. 예. 괜히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절대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보처럼 보이는 현상이죠. 예. 장벽 세우는 거는 사실 장벽 세워도 마약 거래는 할 수 있어. 자, 근데 장벽 거래를 세운다는 거는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예. 이걸 누구한테 경고하는 걸까? 바티칸의 경우. 당연하죠. 야, 조심해 이거예요. 어? 마약? 바티칸 아니라도 살 때 많아요. 예.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네 것만 마약이냐? 예. 마약도 마약 업자끼리 서로 싸우겠죠? 시장 확보하려고? 예. 니네 거 안 사고 딴 데 거 산다? 이렇게 나가면 바티칸 어떻게 될까요? 발발 때겠죠. 꼬리 내리는 거야. 바티칸 꼬리 내려요. 이래서 멕시코에도 그런 장벽을 세우는 정책을 황당무계한 정책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국민 보고 하라는 정책이 아니라니까. 윗사람들 보라는 거야. 엘리트층. 너희들 잘 봤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지시는 거냐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봐. 이게 바로 아까 무라바크 대통령이에요. 무라바크 대통령이 쫓겨났어요. 쫓겨나고서 무함마드 무르시. 보세요. 이 사람이 뭐 했느냐? 말로는 독재 때문에 쫓겨났대. 근데 이 사람의 경력을 보면 참 희한해요. 무르시는 2012년, 그러니까 무라바크 대통령 쫓아낼 때 항의를 실시한 데모자들을 살인하는데 무슬림 형제단, 요 이란하고 친한 애들이에요. 무슬림 형제단. 그리고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혁명당과 같은 외국 단체들과 결탁한 것을 포함한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 받았죠. 여기서 보면은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이 나와요. 근데 임종석이가 헤즈볼라를 만났고 IBK가 기업은행이 이란에다가 돈을 벌다 주고. 어머. 응? 테러 단체랑 협조한 이유만으로 무르시 대통령은 탄핵받고 사형 선고받았어요. 잘 벌어 놓은 거죠. 난 역사는 사례를 보고 난 던졌잖아요. 이스라엘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헤즈볼라랑 같이 움직이고 이란에다가 그 핵개발 자금을 준 그 정권의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 뭐 여적죄 사형 뭐. 미래가 보이죠? 미래가. 여적죄 사형.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얘기해. 나는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보여지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불과 4년 전, 6년 전에. 불과 6년 전에. 어? 진짜 무섭습니다. 정신 차리니까. 나는 국제학을 절대 아름답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나는 늘 얘기하잖아. 미국을 얘기할 때도 나는 미국을 굉장히 무시무시한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들은 막 이스라엘만 막 싸지만 나는 그게 아니잖아. 나는 모사들을 얘기하고 무시무시한 공작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형제 민족이에요. 이 얘기는 꼭 빼놓지 않고 하지 내가. 왜? 고구려도 무시무시했던 나라잖아요. 고구려도. 주변에 개기는 나라 있으면 선제 공격하는 거야. 어?
이런 강력한 형제가 우리 편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나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설명한다고. 그지. 달라. 제가 바라보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점은. 아니 그 보니까 저기 내가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뭐요? 내가 옛날 항공모함 취재를 갔는데 중국 기자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사진을 찍어야 되더라고. 내가 저기 우리나라 그 해군 대위한테 저기 야 저거 보안에 안 걸리냐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보면 어쩔 건데요. 보면 볼수록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그 생각밖에 안 든다고. 당연하지. 그리고 그 친구 말이 아주 내 기억에 남는 게 항공모함은 그거는 전략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그거는 성동격서고 똑똑똑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이거지. 진짜로 얘들이 이게 지워버려야겠다고 생각하면은 지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항공모함이 온다는 거는 우리 대화하자고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위압용이죠. 예. 그냥 항공모함은 전략 무기가 아닙니다. 뭐가 전략 무기야? 걔들 관점에서 그래. 우리 관점에서는 전략 무기 맞고요. 아니 걔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와가지고 그냥 쓸고 가버리는 거지. 그런 게 전략 무기. 눈에 보이는 게 뭐 전략 무기냐고.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대통령 압돌 파타흐 시시 지금 대통령. 자 경력을 보자. 이집트 그 전 대통령을 축출을 주도한 RCC 국방장관 미영 유학 엘리트 출신. 그리고 이집트 반정부 지휘대 무슬림 형제단 본부를 습격하고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예. 보이세요? 시리아랑 접촉하고 예. 헤즈볼라 만나고 북핵 개발 지원하고 자금 지원하고 이란하고 친하게 지나고 예. 했던 정권은 탄핵받아 쫓겨나고 사형 선고까지 내려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사형 선고를 내리고 생긴 등극한 새로운 대통령은 친미.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다음번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반드시 반중 친미 지키라고. 반중 친미 하면은 혹시 알아요? 이 대통령도 모하마드 전 대통령도 임기 못 채웠어요. 예. 1년인가 하고 쫓겨났어요. 예. 뭐 지금 정권도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근데 쫓겨날 때가 됐네요 이제. 모른다니까. 예. 몰라. 내가 했잖아. 하마스를 지원하고 헤즈볼라를 지원해? 이것 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니 그러면 조원진 의원이 그 반중 친미 빡세게 하면 되겠네. 집회를. 미국 이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반중해라. 아예 대놓고 얘기해버리잖아. 우리가 계속 반중 이야기하니까 우리 방송 보고 저기 반중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예. 우린 대통령 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린 가르쳐 주잖아. 예. 하라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의 밀월 관계 항복했잖아. 얘기했잖아요. 터키 크루즈 공격할 때 이런 거 했다. 개판됐잖아, 개판.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기에. 정부군이 원래 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니까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데 여기 크루즈 독립한다 그러고 아이스 난리치고 반정부군 활동하고 알카이다 활동하니까 군대 공격 위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이렇게. 예. 이스라엘 여기 있는데요. 예. 여기에 있던 이집트 친이스라엘 국가 됐어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친이스라엘 국가 됐어요. 예. 이제 이스라엘은 북진만 하면 돼. 예. 근데 시리아군은 지금 뒤쪽에 반발 세력들이 많아서 군대가 여기도 싸워야 되고 여기도 싸워야 돼. 누가 이길까? 이스라엘이. 그렇죠? 예. 이스라엘은 지금 숨통이 트였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지금 대중동 공작을 조금 느슨하게 해도 될 수 있을 만큼 인력의 여분이 남네. 그럼 남는 애들 한반도 투입하겠네. 지난번 보니까는 그 한국에 와서 이스라엘 특수부대들 훈련한다고 뭐 기사 나오더만 보니까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예. 거예요. 난 얘기 안 했어, 근데. 예. 아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 잉여 인력이 생겼다고. 얘 예. 어디 갔겠을까? 어느 쪽으로 갔을까? 하는 그럼 이번에 우리 저기 반중 집회할 때 이 양반들 다 오는 거 아닙니까? 선글라스 끼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이번에 반중 집회 나오실 때 이스라엘 국기 꼭 많이 들고 나오세요. 이라크에서는 미국 군대가 빠져나가잖아요. 예. 왜? 잉여 병력이 생긴 거야. 이스라엘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야. 왜? 이 가면은 얘들 내전 상태야. 정신이 없다고요. 예. 얘들은 지금 이스라엘 공격할 여력이 없어.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누구만 조지면 돼요? 중동에서. 이란만 조지면 돼요. 이제는. 이란만 포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를 많이 뺐지. 그 뺀 병력이 어디로 왔느냐? 우리나라로. 예. 시리아 내전과 한국의 문제는요,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이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몰라요?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미 우리가 방송 여러 번 떠들었기 때문에 예. 니들 죽었다고. 응? 보세요. 정부군 동맹국. 시리아 정부군 동맹국에는 이란, 이라크, 러시아, 헤즈볼라, 중국이 있다고. 예. 헤즈볼라. 여기도 헤즈볼라 나오잖아. 어? 이런 애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한국이 멀쩡할 수 있다고? 웃기고 있네 하는 거예요. 중국 만났잖아. 만난 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아까 1500명의 정규군을 집었죠. 예. 중국 영화 철랑 보셨죠? 예. 철랑을 진짜 하네. 그거 영화로 끝나야 되는데. 그거 진짜 중국 보내면 얘들 죽는데. 중국 시리아 원조 강화 이후 중무슬림 훈련 기지와 차단. 이 얘기는 또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중국 무슬림 그러니까 티베트 신장 위구르 이쪽 애들 뭐 훈련하는 그 기지를 뭐 차단시킨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제가 최근에 예. 제 친구들이 카자흐스탄에 많잖아요. 예. 얘네들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냐? 지도가 나와야 돼, 지도가. 제 친구 애들이 이거 다 투르크계 사람이잖아요. 예. 제 친구 애가 터키를 관광 갔다 왔대요. 예. 터키를 관광 갔다가 일본을 가려고 예. 하는데 비행기 티켓을 싼 걸 하려니까 경유를 해서 중국 경유를 했대요. 예. 북경을. 예. 그랬더니 북경에서 잡더래. 예. 터키에서 왔다고. 예. 왜 잡았을까 하는 거예요. 아, IC 세대라고 연관되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 터키 애들. IC가 터키 애들 아닙니까?